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자, 오늘 밤 PSG 파리 리옹과의 23라운드 리그왕 경기가 있죠. 리옹 현재 6위에 올라있지만 전통의 강호이고 좀 부진했기에 감독 교체도 있었죠. 그랬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이렇게 대승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좀 타는 것 같고, 현재 유로파리그 16강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만큼 굉장히 강력한 모습은 아니지만 쉽게 생각할 상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는 그 브레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교체로 뛰었기에 오늘 선발 예상되고요. 한편 파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챔스 16강 리버풀과 굉장한 강팀과 16강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그리고 리버풀 둘 중에 한 팀이었는데요. 리버풀이 상대로 결정됐죠. PSG가 항상 피지컬 강한 팀에 고전했었는데 챔피언스리그 아스날 경기는 물론이고 계속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좀 피지컬 강한 리버풀보다는 바르셀로나가 파리 입장에서는 더 편한 상대라고 그렇게 고려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리버풀을 만나게 돼서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고, 세트피스 불안도 여전히 고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팀들이 또 특히 강한 부분이죠. 세트피스나 코너킥이나 크로싱 날려서 헤딩으로 골 넣는 그런 부분들이요. 파리가 좀 취약한 부분인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렇게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리버풀이 거두면서 약간 예전보다 좀 하강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선수진의 체력 문제로 팀이 시즌 초중반보다는 약간은 하향세라는 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무서운 팀인 것은 변하지 않았고요. 잘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파리입니다. 스케줄도 이렇게 리버풀은 뉴캐슬전 후에 일주일 동안 휴식하고 파리전을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파리에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파리도 굉장히 상승세라 득점력에 대해서는 해볼만 하겠지만 수비적인 측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지컬적으로 파리가 항상 고전했었기 때문에 피지컬 강한 리버풀 상대로 얼마나 이렇게 수비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PSG 파리는 스케줄상 까다로운 상대인 릴과 또 3월 1일날 리그왕 경기가 있고 4일 후에 리버풀전을 바로 치르게 됩니다. 이 릴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죠. 도르트문트랑 챔피언스 경기를 치르죠. 그래서 릴이 PSG 파리의 이 리그왕 경기를 연기하고 서로 챔피언스 전에 휴식을 갖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엄청 많이 가동하는 파리 입장에서는 이 체력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이렇게 일단 제안을 거부했는데요. 그만큼 엔리케 감독이 체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고 이미 리버풀전 스케줄 고려해서 이 플랜이 다 계획이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부를 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경기 전에도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부터 엔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고요. 자, 인터뷰를 바로 보죠. 자, 먼저 리버풀과의 경기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이 얘기했는데요. 최고 수준의 팀인 리버풀과 맞붙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가 될 거고 이 챔피언스리그 통틀어도 가장 흥미로운 경기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은 오늘 밤에 맞붙는 올림피크 리옹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올림피크 리옹이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다. 폰세카 감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쉬운 경기, 원정 경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옹도 선수 구성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볼을 다루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걸 얘기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최근 2경기 연승을 달리고 대승을 달리면서 4득점씩을 했죠. 그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리옹입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의 선수의 다재다능함, 이 멀티플레이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상당히 생각보다는 간단하다. 선수들에게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건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게임 유형을 선수들한테 일단 먼저 설명한다. 그렇게 알리는 게 매우 기본이다. 그러면서 그런 전술적인 성공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를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경기 중에서도 포지션 체인지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경기 중에 교체를 해도 여러 다양한 포지션으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지 내 전술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
다재다능한 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또 한번 축구 철학을 강조하면서 생각보다는 너희 기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생각보다는 의외로 간단하다. 선수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멀티 포지션 뛰어야 된다는 거를 선수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그런 걸 발전시켜 주는 거다. 그런 대답을 한 엔리케 감독입니다. 다음 내용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죠. 엔리케 감독이 기자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비난성의 질문을 하니까 엔리케 감독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강인 선수의 자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는 질문을 하니까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은 굉장히 PSG 파리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이 낮은 블록에 위치하면서도 굉장히 높게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동시에 볼을 잃지 않는 선수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팀에 도움을 많이 주는 특성이다. 그러면서 그런 장점들이 우리 파리 팀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주는 선수다. 그게 바로 이강인이다. 그렇게 바로 강하게 반박을 했죠. 이 추갈못 너희 기자들 형편없는 질문 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일침을 놓으면서 바로 반박을 했죠. 이어가면서 이 한국 선수에 대한 비판을 과장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장된 비판이고 과장된 비난이라는 거죠. 기자들의 그런 견해가. 그러면서 프로필이 다른 선수들이 있지만 저는 하이레벨 선수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인데 선수가 비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다른 선수도 다 포함되는데 이 하이레벨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수들 사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항상 그들은 비판을 받는다. 현재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다. 높은 수준의 선수들은 그만큼 또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항상 비판을 받게 돼 있다.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어가면서 비판을 받는 때가 항상 있을 거다. 그러면서 비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됩니다. 시즌 중에 비판을 받는 것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적응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고 비판을 극복하고 그런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물론 비판한 내용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믿어야 된다.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이레벨 선수들에 대해서 항상 비판은 있다. 조금 부진할 때가 있고 이게 상승할 때가 있는데 약간만 부진해도 비판이 들어오므로 그거에 대해서 침체하지 말고 그걸 항상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거를 적응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인기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지지하면서 프로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데 이강인이 굉장히 팀 내에서 매우 사랑받는 선수고 선수들 간에 그리고 감독에게도 단장에게도 매우 사랑받는 선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한 매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성과가 지금 공격 포인트 10개죠. 그런 성과도 굉장히 좋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여전히 발전할 여지가 있다. 그런 또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리 팬들의 댓글도 우리에게는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는 그런 선수. 저는 이강인이 그걸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팬들의 이강인을 지지하는 반응도 있었죠. 프랑스의 그 국뽕 기자들, 그런 기자들만 굉장히 억가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감독이나 팬들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프로필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러면서 칭찬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유니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비판은 수준 높은 선수들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믿고 나아가라. 그러고 팀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고 사랑받는 선수다. 지금 현재 성과도 매우 좋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덕담까지 완벽한 멘트들을 많이 했는데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요. 엔리케 감독이 이렇게 로우 레벨에서 있고 하지만 높게 압박을 상대에게 가하고 볼을 잃지 않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리케 감독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서 얘기한 거죠. 로우 레벨에 있지만 높게 압박을 가져갈 수 있고 볼을 잃지 않는 선수. 이건 뭐냐? 이강인 선수는 확실히 미드필더 선에서 약간 낮은 위치에서 기용할 거라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기용할 거라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을 잃지 않고 낮은 블록 미드필드에서 활약하면서도 높게 상대편을 압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유틸리티 미드필드 플레이어, 그런 식으로 엘리케 감독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쓰기보다는 더욱더 약간 좀 내려앉은 수비지향적인 미드필더 형식으로 쓰면서 볼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동료들 공격을 지원하는 그런 후방 역할, 조연 역할로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공격을 주도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 시야, 탈압박, 패스, 굉장히 환상적인 패스 능력, 그리고 경기 조율 능력, 롱패스 능력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중앙롤에서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드에서 최대 살아날 수 있는 장점인데, 이런 식으로 엘리케 감독이 갖고 있다는 건,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좀 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살리기는 좀 힘든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런 변화를 원하고 받아들인다면 파리에서건 국가대표팀에서건 이런 좀 내려앉은 수비지향적인 미드필더의 역할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파리에서 그렇게 뭐 트로피도 타고 연봉 조건도 좋고 생활도 만족하고 다 좋다, 나는 이 변화된 포지션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선수가 그렇게 만족을 한다면은 받아들인다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행복하지 않다, 내 장점을 여기서 살리지 못하겠다 하면은 이번 여름에 이적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모든 변화를 받아들인다 싶으면 또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은 없죠. 이건 전적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달려있고, 어떤 자신이 이 축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이런 변화된 롤도 포지션도 괜찮다 싶다면은 뭐 오케이고, 아니라면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인터뷰를 이어나가면 파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파초 굉장히 좋은 수비수죠. 경기 잘하고 있고요. 우리 팀의 놀라운 보강이었습니다. 실수 없이 결투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의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입니다. 굉장히 경기력 좋은 파초에 대해서 칭찬했고요. 이 엘리케 감독이 축구, 파리 축구의 볼 소유권을 칭찬한 두 코치 슬롯과 폰세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슬롯은 리버풀 감독이고요. 폰세카는 오늘 경기를 치르는 리옹의 감독입니다. 그 두 감독이 파리 볼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엘리케가 매우 존경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서 작년 릴과의 경기에서, 작년까지 릴의 감독이 또 폰세카였습니다. 올해는 리옹 감독으로 와 있죠. 그러면서 작년 릴과의 경기에서 폰세카가 이미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옹 폰세카의 팀은 공을 갖기를 원합니다. 공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파리도 공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수비할 수 있는 공격수를 투입하고 싶습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는 공격하는 11명의 선수가 있고, 공을 갖지 않을 때는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11명을 원한다, 그런 엘리케 감독이었고요. 또 바르콜라, 크비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크비차의 목표는 팀을 개선하는 거였고 모두가 경쟁자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비차가 들어옴으로써 바르콜라도 동기부여되고 각성돼서 더 긴장감 갖고 더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르콜라는 매우 젊은 선수입니다. 매우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고, 젊은 선수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성장세가 다르고 이렇게 하루하루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덜 득점한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잘했고 수비에서도 개선이 보인다.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했죠. 그리고 에메리의 부상, 아직까지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진전이 매우 좋고 회복되고 있다, 짧게 언급했고요. 올림피크 리옹은 개인 수준에선 최고의 팀 중 하나입니다.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매우 어려운 경기를 예상합니다. 쉬운 원정 경기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서 공을 빼앗는 게 목표고, 우리는 높은 수준에서 긴장감 갖고 집중해서 경기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이강인 선수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관련된 이슈들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파리는 리옹 경기 이강인 선수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나와서 멋진 활약 또 기대해 봅니다. 이 경기 잘 마치면 쿠프 프랑스 8강 약팀과의 경기를 또 하고 바로 릴, 리버풀, 렌, 리버풀, 이렇게 굉장히 힘든 경기들이 3일 그리고 4일 간격으로 연속으로 빅매치들이 줄줄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흥미로울 것 같은 파리의 경기들이고요. 지켜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들에서 우리 이강인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또 좋은 기록들을 양산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축구라리가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이요, 주변에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널 오늘 밤 또 리옹과의 경기 마치고 알차고 재밌는 소식 가지고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